안녕하세요. 어커노미 TV의 파마입니다. 오늘부터 공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나름 어렵다고 하는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나누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부 장소 정하는 네 가지 원칙,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공부법은 고등학생, 공시생, 각종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 아니면 고시 준비하는 분들 모두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회계사지만 회계사 시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는 법은 총 7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 장소 정하기, 루틴 만들기, 계획 세우기, 그리고 루틴과 계획을 합치기, 공부 시작하기, 진짜 공부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로 공부 장소 정하기입니다. 공부 장소를 정하기 전에 조금은 따분할 수 있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한 승진시험, 혹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일 수도 있고, 입사 시험을 준비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은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입니다. 다른 말로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험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험을 합격했다고 남은 인생을 보장해주는 시험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이라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합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회를 위한 허들을 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직 자신의 공부 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거나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초반 1주에서 2주 정도는 여러 곳을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학습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 중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아요. 생각보다 자신이 많이 변했을 수도 있거든요. 저의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와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까지는 정말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만의 공간이 딱 갖춰진 곳을 선호했었는데 예를 들면 1인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도 개인 좌석이 정해진 곳을 좋아했었죠. 근데 막상 성인이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픈된 공간, 뻥 뚫린 공간에서 훨씬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음도 없는 완전 조용한 곳만 찾아다녔는데 최근에는 카페에서 하는 공부도 때로는 잘 된다는 것도 느꼈어요. 개인 성향이라는 게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스터디 카페처럼 새로운 공간도 많이 생겼으니까 처음에 1주에서 2주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에게 맞는 곳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 장소는 크게 5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독서실, 아니면 학교, 아니면 시립도서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생기는 스터디 카페, 그리고 그냥 카페, 마지막으로 집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공간과 휴식을 하는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혹시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방을 공부방과 침대방으로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원룸이시라면 방 안에서 파티션 같은 것으로 구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머지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이렇게 네 군데는 개인의 성향 차이입니다. 무조건 어디가 좋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처음에 공부 장소가 명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초반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정착할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분들께 스터디 카페라는 개념은 조금 새로울 수 있어요. 제가 스터디 카페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고 예전에 독서실과 도서관의 개념을 좀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도 있고 도서관처럼 이렇게 대형 책상도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가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 장소를 정할 때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가능하면 집 이외의 장소로 정하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집 이외의 장소를 추천드립니다. 2번은 집과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하자입니다. 1번과 비슷한 이유인데요. 집과 너무 가까우면 아무래도 조금만 지쳐도 집에 가고 싶잖아요. 반대로 또 너무 멀면 처음에는 집에서 출발하기가 싫어지겠죠? 적당한 거리가 중요한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5분 정도 거리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인데 뭐 자격증 공부라던가 언어를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너무 멀면 왔다 갔다 힘이 많이 들잖아요. 15분 정도 거리에서 공부 장소를 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좋다입니다.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쟁심과 함께 또 안정감이 생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경쟁심은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죠. 혹시 주변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아는 사람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퍼포먼스 향상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 경험담을 또 말씀드리면 제가 회계사 1차 시험을 합격하는데 조금 오래 걸린 편에 속하는데 불합격하던 해에 집 근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자극도 못 받아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도 안 좋았고요. 마지막 4번은 공부 시간이 길다면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다입니다. 공부 시간이 길다는 것은 여기서 최소 6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사람의 뇌는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응을 한다는 것은 편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집중력의 효과가 큰 방법이에요. 하지만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 뭐 짐도 챙겨야 되고 그걸 들고 옮기고 그런 과정이 번거롭잖아요. 만약에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터디 카페 내에서 독서실 같은 공간과 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 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공부를 길게 하시는 분들 중에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꼭 한 번 이상은 산책을 하기를 권장드릴게요. 산책을 하는 건 단순히 걷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리프레시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부 장소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안으로 산책을 꼭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팁입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시험에 대한 커뮤니티는 존재할 거예요. 뭐 토익이라면 토익 커뮤니티, 공무원 시험이라면 공무원 카페 같은 곳을 방문하면 온라인 생활 스터디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생활 스터디라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카톡이나 밴드 등을 활용해서 공부 시간이나 기상 시간 등을 서로 체크하고 자극을 받는 것인데요. 오프라인으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열품타라는 어플, 열정 품은 타이머라는 어플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실시간으로 누적 공부 시간 순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타이머라는 어플은 핸드폰 때문에 굉장히 집중 못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어플입니다. 핸드폰을 뒤집어야만 공부 시간이 체크가 돼요. 열품타는 사실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포커스 타이머는 제가 직접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핸드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굉장히 자주 보는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공부 집중을 못해서 포커스 타이머 어플을 깔았고 그 이후에 포커스 타이머를 활용을 하니까 확실히 공부의 효율도 오르고 집중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첫 영상이라서 할 말이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공부 장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칙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루틴 만들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